네,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어제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와 1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어젯밤에는 5대 기업 총수들과도 따로 만났습니다. 자, 변호사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지금 왕세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에서 가장 큰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국왕은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인데요. 네. 올해 83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 왕세자는 지금 35살이라서 굉장히 항상, 젊습니다. 예, 굉장히 젊고 가장 왕성한 그런 나이인데요. 네. 일단은 그 아버지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뒤로 물러나 있군요. 예, 그죠. 물러나 있고 지금 현재 진짜 사우디를 이끌고 있는 그런 주체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2015년도에 국방장관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이 제1부총리에 오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것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흔히 엄청난 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만수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수르보다 훨씬 더 돈이 많다 그러죠. 그렇죠. 만수르보다 뭐 엄청난 그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그 쉽게 이해하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기업이 결국 애플 또는 이제 삼성일 텐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 네. 이 애플과 삼성의 영업 매출액을 훨씬 웃도는 네. 그 정유 회사의 사장이다. 그래서 그 정유 회사 이름이 아람코,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람코라고 네. 하는 이제 정유회사. 사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부를 이제 갖고 있고요. 네. 또 뭐 비근한 그 예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명한 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이제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낙찰을 통해서 경매로 이제 받은 이제 이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이 사또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저택 그러니까 그 샤또가 성이죠. 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또 소유자로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우리가 그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이 갑부다. 상상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뭐 이런 애칭한 미스터 에브리띵.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의 정치, 안보, 뭐 경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또 향후 사우디를 이제 이끄는 그 국왕의 이런 위치에까지 그 있기 때문에 부뿐만이 아니고 뭐 안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권력 면에서 또 전체적인 그 사우디 사회의 개선을 또는 이제 다 개방을 또 이끄는 뭐 이러한 성향까지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또 나이도 젊고 네. 얼굴도 꽤 잘생긴 인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인데 개혁적인 조치를 많이 실행했다. 이렇게 해서 인기도 또 좋다 그러죠. 예, 특히 이제 문화 개방과 그다음에 어떤 성평등 차원에서 이제 그런 개혁 조치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나 진 아랍권 같은 경우에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엄격하게 그래서 문제된 아예 행동들이 많은데. 예, 아이디 카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서 남성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부속품처럼 딸려가는 것이 이제 여성의 지위였는데 네. 그런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운전 허용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자동차 핸들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냐 싶겠지만 사실은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운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인데. 그렇죠. 그죠?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운전, 있군요. 예, 그런 행위로서의 운전을 허용했다. 그다음에 또 여성이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도 했고요. 영화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도요. 젊은이들의 어떤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쪽 산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선견 지명하에 외국 가수의 콘서트를 개최를 허용하거나 뭐 자동차 경주를 최초로 승인하거나 등등등 굉장히 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번 스캔들에 연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터키에서 살해된 가스크지라는 언론인의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CIA에서 그걸 밝혀줬다라고 미국 언론이 그 밝힌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은 2018년 이제 10월 2일에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그 영사관에 네. 사우디 그 정보 요원 15명이 이곳에 이제 급파된 이런 셈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이 반체제 사우디 반체제 그 언론인을 사실은 살해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 왕세자가 있는 것이고 네. 왕세자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CIA의 지금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우디 정부는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나름대로의 그 사우디의 정보를 다 휘어잡고 있는 네. 이런 인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서방의 시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살 배우로 주목됐지만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워낙 힘이 세고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사람 소개하는 얘기였다면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왔느냐 하는 거죠. 네, 어제 그 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6천억 원 정도의 정말 통큰 MOU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삼성 영빈관에서 다 함께 모였어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그다음에 구광모, 신동빈. 정말 5대 그룹 굉장한 다 모였군요.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또 따로 독대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왕세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석유가 아닌 다른 산업 비중을 좀 키우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와서 투자도 하고 기업 활동도 하면서 좀 사우디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하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석유 위주로 부를 축적해온 회사고 세계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석유 말고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죠.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이제 바꾸겠다, 개조하겠다. 이제 이러한 2030의 굉장히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석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삼을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그 굴지의 그 테크놀로지를 앞세운 이러한 그 기업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전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5G 얘기도 5G 얘기 나왔고 네. 사우디의 소위 그 스마트 시티를 이제 건설하고자 한다. 네. 그래서 5G를 인프라로 도입하는가 하면 이뿐만이 아니고 그 사물 인터넷에 관한 이와 같이 그 앞서 나가는 선진 IT 그 기술을 우리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고요. 또 우리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투자를 그 해서 사우디에 관한 인프라를 사전에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윈윈 전략도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어제 삼성 그 영빈관에서 국내 그 5대 기업 그 총수들이 나름 의미 있는 회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 우리로서도 그곳에 사우디가 이제 사업 전환을 체제 전환을 뭐 산업에 대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문화 분야에서도 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강한 것이 이제 문화적인 그 컨텐츠에 이제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공연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분명히 그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사우디의 그 젊은층 그 자체도 외국의 콘서트에 관한 가수의 이런 환영을 많이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 왕세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개혁적일 정도로 이런 외국 그 콘서트도 많이 이렇게 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K-팝이나 뭐 우리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랍 이런 국가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드라마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또 수요층이 그들 수도 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 매체라든가 IT를 통해서 전파하게 된다면 우리의 또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그렇겠네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제 관련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놓은 소송이었는데 1심 판결이 나온 건가요? 정확히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해승 씨의 손자가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해승 씨가요,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이 되고 나서 후작 자귀를 받습니다. 왕족인데 그죠? 예,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조선 그 황실의 왕족이기도 한데요. 근데 2007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서 일단은 300억 정도 되는 그런 토지를 환수해 갑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이우영 씨가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거 환수해 간 거 굉장히 부당하다. 다시 돌려줘라. 네. 근데 1심에서는 기각됐는데 2심에서는 이 주장이 맞다. 땅을 돌려줘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황실 종친으로서 후작
자귀를 받은 것이지 어떻게 한일 합방에 협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친일 행동 때문에 받은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득이 아니니까 못 돌려준다는 네, 법원이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뭐 한일 합방의 어떤 공로를 세운 대가로 후작 자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2011년대 국회가 한 번 더 법을 개정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한일 합방의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고도 그냥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자괴를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법에 이 법이 개정하기 전에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시 적용할 수가 소급 없다. 적용은 안 되고. 예,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해승과 그 손자인 이우영 씨에게는 이 판결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요번에 딱 한 평 반환하라는 소송이 그러니까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한 평은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복잡하고 은밀하게 재산이 이렇게 이전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이고요. 근데 설령 그것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 가치를 또 훼손하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법,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맞습니다. 그 법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이제 반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의 재산을 지금 환수하는 것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좀 한계가 노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지금 친일 재산 환수 소송들도 좀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법원이 법 해석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판례를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2007년도 법으로 적용을 하려다가 만약에 실패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법 개정을 하고도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아니 법 개정까지 하고 나서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다니라는 어떤 국민적 실망감도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자, 지금까지 김재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슈 완전 정복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